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1기 자산별 수익률 비교, PPI 발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요즘에 저도 며칠 동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의 입 있죠. 그분 연설은 아니죠. 그분이 하는 브리핑 영어로 지금 해석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알고리즘이 많이 떠갖고 구독 몇 개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좌파냐 우파냐 트럼프 지지냐 비지지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딕션이 너무 좋아요. 그쵸? 딕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딕션도 너무 좋고 브리핑 할 때 쓰는 단어들을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내용을 보려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이 연설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구독했다.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언론에서는 일부분만 따서 혹은 번역을 하는데 약간 번역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 전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 표현들을 알려주니까 정확한 전달 내용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도 되고 되게 좋은데 캐롤라인 레빗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기자들이 질문을 물론 반대파에서 주로 질문을 하죠. 저번에 얘기 들었다시피 AP통신 오랜만에 질문 시켰더니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딱 잘라버린 다음에 나의 경제적 지식을 뭐 다시 지금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맨날 이제 자기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은 당신네 지금 시청률 얼마 나오냐? 지금 당신네 폐간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이 캐롤라인 레빗한테도 그랬고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를 데려와서 테슬라들을 도열시켜 놓고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월가가 힘듭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캐롤라인 레빗은 이랬죠. 물론 전달을 당연히 받고 공부를 하고 왔겠죠. 원래 처음에 단상에 섰을 때는 거의 A4 용지 딱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A4 용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A4 용지 한 20장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이 술술 나옵니다. 딕션이 너무 좋아서 막 꽂혀요, 뇌에다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1기 때 봐라. 1기 때 주식시장을 보세요. 1기 때 주식시장을 보고 월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식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옳은 일들이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받을지 봐라.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 1기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트럼프 1기 때처럼 실제로 왜 1기를 비교하냐면 1기 때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혹은 트럼프의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얘기하는 대로 1기 때와 똑같이 월가의 우호적인 그리고 주식시장에 아주 햇볕이 드는 그런 것이 재현이 될 것인가. 그럼 어느 정도 재현이 돼야 1기 때와 맞먹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것인가. 그럼 1기 때 성과를 보면 되잖아요. 1기 때 실제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죠. 1기 때 만약에 주식시장 성과가 안 좋았으면은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그 얘기를 못 하죠. 1기 때를 보세요. 1기 때가 엉망인데 보라고 하면 누가 수긍이 가겠어요. 1기 때가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하겠다고 지금 조금 참아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계속 관세만 부과를 해가지고 미국의 수입업자들을 죽이냐 이 얘기를 하니까 소득세 인하는 이제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발 빠르다 이거죠. 계속 좀 기다려달라. 우리 1기 때의 성과를 보고 4년 후에 평가해달라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S&P 500 성장과 S&P 500 가치 그다음에 S&P 500 중간이 있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트럼프 첫 임기 때 S&P 500 전체 지수로는 63%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동안 1년에 그래도 한 15% 이상씩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115.4, 그리고 가치주는 37.3입니다. 뭐 가치주조차도 40%가량 올랐기 때문에 1년에 10% 올랐지만 성장주는 이제 115% 올랐으니까 월등한 수익률을 거뒀고 S&P 500 그냥 지수에 베팅을 했어도 63%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보라 이거죠.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정말 좋은 걸 던져줬고 임기 때 1기 때의 상황과 지금 2기 때의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데 왜 지금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지금 자꾸 얘기하냐 이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주식에서도 지금과 대입해서 볼 만한 게 있죠. 물론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는 미국 증시와는 완전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아예 안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중국은 술 주식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상해 1위가 귀주 못 해주고 심천의 3위가 오량액 또 저기예요. 고량주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심천의 1, 2위는 CATL하고 비아디입니다. 2차 전지주입니다. 자, 아예 다른 건 있지만 MSCI 차이나 지수를 했을 때 MSCI 차이나 지수가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 7.4%, 4년 동안 겨우 7.4% 한 자리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MSCI 신흥국가, MSCI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많이 가져갔죠. 신흥시장이 46.2%나 올랐는데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4니까 신흥시장 46.2에 9분의 1밖에 못 거뒀어요. 유럽조차도, 선진국인 유럽조차도 2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부가 관세 전쟁을 1기 때 했던 이때 실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중국 경제가 좀 눌리고 중국의 지수가 안 좋았던 거 이게 지금도 이번에 또 재현이 된다면은 1기 때의 어떤 중국을 누리려던 성과랑 똑같이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물론 중국이 지금 GDP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자신감을 줄이진 않았죠. 자신감을 줄이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4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4년 뒤에 가서 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라고 해서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햄버거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1기 때는 비트코인이 무려 3,300% 성장을 했습니다. 골드가 52.7. 이 지금 골드가 52.7이나 상승해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S&P 500이 아까 63% 올랐기 때문에 골드가 S&P 500보다 10% 정도 아래에 있었어요. 수익률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에 금이 달리고 있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긴 한데 지금 그 주식이 성장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S&P 500과 골드가 이 트럼프 1기 때와 또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지금 계속 1기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CPI에 이어서 PPI마저 예상치 하회가 나면서 이 지금 한간에 지금 계속해서 걱정이 되었던 물가지수의 폭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4월 달부터 본격화되고 만우절 이후에 4월 2일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 걱정이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물가지수는 굉장히 안정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걸 결정하는 이 FRB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정책의 폭이. 자, 생산자 물가지수 0% 나왔습니다. 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망치는 여기 0.1로 나오는데 전망치가 0.3이었습니다. 0.3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완전히 뚝 떨어졌죠. 0으로 완전히 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0.6까지 치솟다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도 마찬가지죠. 코어도 0.1% 감소가 나와서 이 지금 예측치 0.2%, 예측치가 0.2도 있고 0.3도 있는데 어쨌든 다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코어는 음식료랑 이 지금 그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으로 해도 똑같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해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해가 얘는 안 좋은 거죠. 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2일부터 8일인데
22만 건 나와서 한 주 전보다 2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군요. 22만 5천 건보다 아래 낮게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4주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4주 평균으로 보면 조금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겠습니다.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으로 실업자들이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90만 건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또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CPI도 PPI도 되게 안정된 흐름이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치솟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가는 안정됐고 고용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연준의 이중 책무 아니겠습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잡아야 되는데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최대 고용은 최대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니까 물가랑 고용이 다 안정된 상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왜 매일 그 주식시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매일 물어보냐 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되게 뒷받침이 됐어요. 지표가 뒷받침이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 물론 또 관세를 뭐 부과해갖고 4월달 이후에 이 실업자가 치솟고 막 물가 지표가 들썩이면은 또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이 양쪽에서 물가와 고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할 말이 생겼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쵸 트럼프는 더 떵떵거리겠죠. 봐라 물가 안 오른다. 그 관세를 부과한 만큼 소득세를 깎아줄 거고 이 지금 그때 캐시우드의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캐시우드가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그래프. 옛날에 무역이 없던 세계화를 물론 세계화를 포기하고 무슨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캐시우드가 보여준 건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다 관세였다. 테리프스였다. 옛날에는 다 소득세였다. 왜냐하면 무역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무역이 시작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소득세가 줄어가면서 관세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지. 그게 무슨 보호무역주의로 가서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라고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캐시우드의 그런 어떤 뷰도 있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소비재들만 보고 있죠. 자, 이때 콜스, 백화점 체인 완전 박살났죠.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최대치로 1년 내 최대치 기록하면 상당히 좋았죠. 스포츠용품 전문회사. 자, 갈렸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웨이보 중국 회사도 있지만 중국 회사는 별로 보기가 싫고요. 그리고 오늘 달러 제네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이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올리브영하고 두 개 투톱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달러 제네럴이라든가 달러 스토어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자, 볼까요? 소매점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틀린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할인 소매 업체인데 특히나 다이소와 비슷하게 균일가로 굉장히 싸게 파는 회사들이죠. 미국 남부, 남서부, 중서부, 동부 지역에 있고요. 자,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재무조편 좋아요. 과거와 미래의 3년에서 5년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뭐 매출은 늘었어요. 플러스 5% 증가해서 10.3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순이익당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순이익이 무려 52% 반토막이 났습니다. 191.2 밀리언.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0.87. 당연히 주당 순이익도 그냥 주수로 나눈 것뿐이니까 마이너스 52%로 똑같이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9%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소비품이 당연히 80.7%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의류도 조금 팔고 계절 상품도 있고 홈 프로덕트, 가족용품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다이소랑 비슷한 겁니다. 다이소는 여기서 식료품이랑 화장품이랑 건기식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 미국은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렇고요. 이 지금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딕스 스포팅 굿즈는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달러 제네럴은 2020년도 4분기에 5.7%를 기록한 다음에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0.5, 1.3, 1.2 정도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CEO 메시지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CEO는 당연히 이래야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 지금 성장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2025년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고 지금 CEO가 말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했듯이 콜스 CEO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1,100개 매장이 있고 뭐 6천만 명 중에 3천만 명 우리 멤버십 회원이다. 근데 콜스 실적이 엉망이니까 이게 CEO의 메시지랑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이죠. 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제네럴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매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85% 오르면 85.2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고요. 4바이 4홀드 원셀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정확히 보이죠? 자, 50개월 선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지, 정확히 지지를 받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다가 딱 왜 하필이면 여기서 구멍이 나왔을까요? 50개월 선을 붕괴해야 되니까 이 구멍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죠. 사람으로 따져도 인생 나락으로 간 겁니다. 인생 나락으로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버렸죠? 2020년도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경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기 밥그릇이 깨진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콜스랑 달러 제네럴을 망가졌고 딕스 스포팅 굿즈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매의 형태에 따라 소매점이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금 생과사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통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드평입니다. 뜻밖의 물가 안정, 밭 4월 2일 관세 카운트다운 티저.